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인자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람 피운 남편에 대해서 남편에게 아내의 가치를 올리는 그 방법, 아내의 가치를 올리기. 아내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 바람이 났다는 거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상간녀한테 미쳐서, 내 남편이 바람난 경우는 미쳐서 상간녀한테 중독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것들이 평가절하되는 거거든. 상간녀가 평가절상되는 거거든. 네.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내 뇌가 이제 고장난 거지. 뇌가 고장나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그쵸. 그래서 중독자들이 이제 오작동을 일으키는, 마약 중독자, 마약을 할 때 그게 정상이야, 이 사람들은. 마약을 하지 않으면, 마약을 할 때는, 저는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죠. 어쨌든 저는 알잖아. 그래도 저기 마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마약을 할 때는 굉장히 쾌락이 고조되고 이렇게 기분이 고양돼 있기 때문에 그 고양된 기분을 느끼고자 하는, 한번 거기에 빠지면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 뇌는 늘 새로운 거에 익숙해지면 그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하니까, 네. 뇌는 그렇게 약간 이렇게 습관화되니까 그 고양되고 쾌락적인 거를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도박도 마찬가지, 알코올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거든. 중독이라는 게. 마라톤도 중독이에요. 마라톤 하면서 이게 막 쾌락 전달 물질이 엄청 나온대. 맞아요. 그래서 마라톤, 자기 다리가 망가져도 마라톤 하잖아. 그래서 아내가, 여보 제발 이제 마라톤 안 하면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다리 절면서 나가잖아. 이제 얼마 전에 하프 마라톤 몇만 명이 10,000명 넘게 하고 막 이러잖아. 얼마 전에 하프 마라톤이 광화문에서 했어요. 아, 그런다니까. 그죠. 그 중독이야. 영어로 그냥 그 중독된 상태, 그러니까 고양된 상태를 진짜 영어로 하이잖아요. 하이. 마약에 취했다는 게 하이. 네. 마약의 청을 하이라 그러네. 하이라 그래요. 그래요? 그 운동하면 달리기 하다가 마라톤 하면서 그 상태 이르는 걸 러너스 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하이. 하이가 딱 중독이야. 네.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은 내 몸 망가지는 거 모르고, 뭐 마라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몸은 좀 망가질 수 있겠지. 너무 과하게 하면. 뭐 마약이나 도박이나 알코올은 이제 폐가 망신하는 거고, 자기 폐가 망신하고 자기 몸, 뭐 영혼까지 다 갉아먹는 거 또 모르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해야지만 되는 거고, 규칙적으로 안 하면은 내가 그걸 안 하는 삶은 이제 우울하기 시작한 거지. 옛날에는 그 삶이 우울한 삶이 아니라 그냥 평탄한 삶. 좀 심심했을 수는 있어. 하지만 소소한 행복은 있는 거니까, 뭐 그냥 뭐 산책하면서도 행복을 느끼고, 영화 한 편 보고, 여행 다니고, 뭐 집에서 TV 보는 것도 그냥 소소한 거잖아요. 뭐 강아지랑 놀기도 하고, 이런 행복이 있는데, 마약에 한번 중독된 사람은 그거를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힘든 거야. 그러니까 현실이 평가절하된 거지. 네. 근데 현실은 그대로잖아. 현실 자체가 뭐 강아지랑 놀아주는 거, TV 보는 거, 책 읽는 거, 뭐 산책하는 거, 뭐 여행 다니는 거, 뭐 등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평가절하된 거지, 이거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다운된 건 아니잖아. 그 가치는 그대로다. 불변이잖아. 지 기준으로 이 쾌락을 유지하다 보니까 쾌락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이제 지옥인 거야, 오히려.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상간녀한테 빠지는 게 그거. 상간녀한테 빠져버리니까 상간녀를 안 만나는 집에서의 삶은 미치는 거야. 그 유아인 때문에 마약 증상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알게 되는데, 유아인이 그 방송 촬영 프로그램 하면서 마약 안 했을 때 안절부절하는 게 딱 나오는 그렇게 장면이 나죠. 있거든요. 안절부절하잖아. 그 자기 혼자 집에 있는데 말하는 것도. 카메라 있고 이제 마약을 못 하니까 그런가 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1초도 그럼.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 갔다 이거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저거 하고 막 이런 모습 보이는데, 이제 남편이 갑자기 집에 있는데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가만히 못해. 막 휴대폰 들고 막 계속 냉장고도 열었다 넣었다 하고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상간녀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잠깐 뭐 쓰레기 버리고, 쓰레기 버리지도 않았던 인간이 왔다 갔다 하고 담배 피러 내려가서 올라오질 않고, 같이 가족여행 가면은 자꾸 한 10분에 한 번씩 사라졌다 오고. 막 화장실에서 오래 있고 막 이러면은 진짜 거야. 의심을 딱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 중독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중독에 이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주관적으로. 아내가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닌 거거든. 아내의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남편 가치가 떨어진 거지. 상간녀한테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뇌가 고장난 인간이니까 삐꾸가 난 거잖아,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의 가치가 지가 떨어진 건데, 아내 가치를 다운시키고 상간녀 가치를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상간녀는 뭔가 이렇게 새롭고 늘 좋은 것만 보잖아. 우리가 의무가 없잖아. 만나서 뭐 쾌락과 서로 간의 권리만 있지, 뭐 좋은 것만 보잖아, 바깥에서. 꾸며진 모습만 보고. 특히 이제 직장에서 바람나면 더 그렇죠. 아침에 이렇게 딱 출근하면 얼마나 여자들은 잘 꾸미고 화장도 하고 이쁘잖아요. 향기가 나잖아요. 이게 딱 보기만 해도.
근데 집에 아내는 편안, 널브러져 내추럴이니까, 내추럴이잖아. 막 방구도 좀 끼고 이거 뭐야. 근데 그렇다고 그 평가 절하된 건 아니야. 아니 그럼 얘랑 결혼해 마찬가지야. 그 회사에서 만난 상간녀 같은 직장 상간녀 그래 어린 상간녀랑 결혼해도 마찬가지야. 그치. 마찬가지인데 지가 그냥 이 뇌가 오작동된 거지 중독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내의 가치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다운됐다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내가 정말 가치가 떨어졌구나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더 노력을 하고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집에서 입던 거 그대로 입고 다니시라고. 뭐 바람 났다고 해서 왜 바꿉니까? 그대로 다니시라고. 얼굴도 그대로 다녀. 오히려 더 막 그냥 머리도 또 쪼매고 더 머리도 감지 마. 냄새 내다 상관없어. 그게 뭐가 어때서. 근데 자꾸 막 꾸며. 그럼 꾸미면 이 사람이 돌아와? 아니 중독된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냐고. 아무리 아내가 진짜 성형을 거듭해가지고 정말 상간녀보다 더 이뻐진 거야. 안 원래 들어옵니다. 예쁜 여자 많잖아요. 원래 또 더 상간녀보다. 이쁜 여자들이 그쵸? 많고 이쁜 아내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래서 이건 잘해주고 자꾸 들이대고 그러면 오히려 가뜩이나 지금 평가절하는데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경제학 좀 공부해 보신 물론 조변님도 이제 고시에 그때 경제학 원론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아니, 우리 옛날에는 있었는데 경제학이 있었어. 없었어요. 경제학 원론을 배워요. 아니 저는 뭐 전공이 원래 경영학이니까 저는 경제학을 공부했지. 근데 사실 잘 못했지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수치를. 저는 그러니까 언어를 좋아하지. 그래서 거기 희소성의 원칙 있잖아. 이 재화의 가격을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희소성의 원칙이다. 희귀할수록 가치가 나가는 거야. 이게 꼭 필요한 게 가치가 나가는 게 아니라 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 우리 인류 생존에 필요한 거잖아. 물이 없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못 살잖아. 근데 물 싸잖아. 그쵸. 생수 한 병을.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아. 근데 왜 다이아몬드가 훨씬 비싸? 다이아몬드 희소성의 가치가 있잖아.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어. 아내분이 지금 물처럼 된 거야. 꼭 필요한 존재인데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도 마찬가지야. 소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금과 물 같은 존재인데 뭐 기독교인 분들은 또 소금이라고 비유하는 걸 좋아하지. 빛과 소금. 그러니까 소금 이게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오거든. 네. 소금을 좋아해요. 소금이나 물이 된 거야. 흔한 거야 그냥. 자꾸 더 들이대니까.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걸. 근데 상간녀는 상대적으로 다이아몬드 찾는 거야. 닿을 듯 이렇게 띄엄띄엄 만나고 또 이렇게 스릴 있고 이러니까 와 그리고 좋은 것만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된 거지. 아내분이 내 가치가 절대 떨어진 게 아니다. 원래는 아내분도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였는데 상간녀한테 빠지다 보니까 상간녀가 사실 뭐 석탄인데 석탄급의 상간녀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지. 주관적으로. 그래서 나는 다이아몬드의 그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거리두기를 하시라. 첫 번째는 거리두기를 해라. 바람 났을 때 다가가지 말라.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는. 거리두기를 하시라. 네. 자, 첫 번째는 그거야. 거리를 둬. 더 헷갈리게 만든 거야. 거리 두는 것도 약간 디테일로 들어가야지. 이제 첫 번째 뭐냐면 불규칙하게 행동하시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의 전제 조건은 제 매뉴얼대로 하면서 뭐 상간녀 소송 걸고 상간녀 박살내고 뭐 쳐내고 각서도 받고 계속 상간녀만 집중적으로 치면서 남편한테는 거리를 두는 거야. 예. 남편은 계속 간복일 시도에 이제 증거 잡혀가지고 상간녀를 치기 시작하면 거리를 둬. 근데 거리 둔다 그러면 좀 막연하니까 첫 번째 불규칙하게 행동하라. 내가 이를테면 내가 내가 뭐 직장을 다녀 이를테면 전업주부냐 6시에 딱 퇴면 집에 칼같이 오는 사람이야. 보통 칼퇴근하는 아내를 둔 남편들이 바람을 많이 피거든요. 10시에도 오고 8시에도 오고 5시에도 규칙성을 깨라. 예측할 수 없게. 내가 일요일 날은 내가 그래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인데 일요일 날 10시까지 그냥 누워 있어라. 자는 척을 하든지 그냥 누워 그냥 널브러져. 설거지 쌓아놔라. 한 이틀치 쌓아놔봐. 그리고 개판 만들어 그냥. 그리고 자꾸 뭐라고 잔소리하면 그냥 무시하면 돼. 뭐 피곤해서. 그렇다고 뭐 화난 것처럼 하지 마. 그냥 미안해.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럼 더 이상한 거야. 오히려 삐진 것처럼 하면 아이 지가 삐져서 저러는 거야. 이러는데 미안해. 그랬나 내가? 이러면 뭐지? 진짜 헷갈리는 거지. 일단 불규칙하게 하시라.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 그
바람이 아니라 이제 그냥 인간관계 처세술이나 이런 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라. 너무 뻔한 사람이 되지 말고 상대방이 나를 간파하게 하지 말고. 이 책이 언제 쓰여졌냐면 이게 1600년대 쓰여진 책이래요. 정말 400년인가? 그럼 고전은 400년 전부터 이어져 오는 진리인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다. 네. 패를 익히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려면 내가 이뻐지고 그러냐나 그런 거는 오래 못 가고 내 행동이 이상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행동에서 불규칙성을 띠면 희소성이 같이 확 올라가는 거거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늘 얘가 이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인간이 아닌 거야. 불규칙하게 대해라. 그러면서 관심이 올라가고 관심이 곧 이제 평가 절하가 됐던 것이 다시 원상태 되는 길인 거죠. 네. 그리고 과거와 다른 행동. 내가 이럴 때 안 했던 걸 자꾸 해라. 뭐 산이라고 하면 아주 지겨운데 갑자기 등산 보고 막 사. 이 사람은 동네 뒷산 가자 그래도 싫다는 사람인 거야. 막 사더니 그냥 입고 그냥 남편 보란 듯이 하는 게 집에다 이렇게 놔두고 그냥 가는 거야. 남편 있을 때 나 산책 갔다 올게. 안 했던 걸 하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뭐 늘 뭐 밖으로 도는데 갑자기 집에만 딱 방 안에 앉아서 뭔가 알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안 했던 행동. 뭐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 케이스마다 틀리니까 그건 아내분들이 알고. 그런 걸 하시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시라. 진짜 미스테리한 거. 갑자기 막 카톡을 남편이 나가면 갑자기 탁 닫고 탁 엎어놓고 뭔가를 막 하다가 약간 이거는 이제 알 수 없는 행동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약간 남자가 약간 있는 것 같은 뉘앙스. 속옷을 막 갑자기 사오고. 속옷을 막 이거 갑자기 사. 약간 바람이 시작될 때 그 징후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 지가 하도 바람을 폈기 때문에 딱 보면 뭐야 이거 바람 폈나? 원래 또 바람둥이 남편들이 또 약간 의처증 증세가 좀 있어요. 자기는 안 돼. 자기는 하지만 지는 그래도 지가 또 왜냐면 유부녀들 많이 이렇게 꼬시고 다니다 보니까 내 아내도 유부녀잖아. 이거 쉬운 거구나. 유부녀도 금방 바람 필 수 있겠구나. 늘 이게 있거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남편이 이렇게 다가오면 휴대폰을 이렇게 그 카메라 쪽으로 남편 보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몸을 돌리시라고 내용을 안 보여줘. 일부러 의도해보면서 딱 더. 그래서 뭐야 그러면 아니야. 그리고 미소를 지어라. 거기다 대고 왜? 뭐 당신도 그랬잖아. 이러면 안 돼. 이거 어설프고 당신도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것도 시원해 지금. 그러다가 진짜 당황해서 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막 웃으면서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러면서 다정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다정하게. 그리고 막 갑자기 남편이 좀 일찍 들어오는 날 같은데 일부러 날 잡아서 한 10시에 뭐 술 잘 못 먹으신 분은 억지로라도 친구 만나서 맥주 한두 잔 먹고 들어오기 전에 머리에다가 맥주 좀 붓고 그 앞에 블라우스 같은 거 입고 나가서 이쁘게 입고 나가라고 그날은 소매 한 2개 풀고 그러고 들어가시라. 들어가면서 화장실을 바로 가는 거야. 뭔가 약간 흐트러지는 남편이 이렇게 딱 나오면 미안해. 그럼 미안해. 그래서 막 비틀거리면서 화장실로 딱 들어가면 갑자기 보통 이렇게 안방에서 옷을 이렇게 안 갈아입으면 화장실에서 가만히 있으면 막 옷을 막 이러고 막 갑자기 샤워하는 거야. 그 자세로. 미안해. 왜 좀 자지 그랬어. 이런 걸 해야 돼. 이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상간녀한테 미친 인간이 돌아오진 않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예전에 몇 년 전인데 아내분이 이거를 들었는데 약간 잘못 적용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 남편 딱 들어오는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가짜로. 가짜로. 자기야 나 지금 집에 들어왔어. 나 이제 뭐 할 거야. 그래서 자기야 사랑해 이렇게 해서 탁 끄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듣게 한 거예요. 일부러. 너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럼 공격당해. 남편이 그거를 녹음해가지고 자기가 이혼소송, 자기 남편은 바람 폈었거든요. 아이고 그렇지. 남편이 그걸 이혼소송하면서 아내도 바람을 핀다. 아내도 유책배우자다. 그래. 소송 이제 이혼해야 된다라고 역이용하는데 역이용에 당연하지.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잘못 적용. 그래 그 잘못 적용한 거지. 이게 또 그 잘못 적용하신 분들이 있어. 안타깝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런 노골적인 거 하지 말고 그냥. 아니 내가 그냥 옷 매무새 흐트러져가지고 화장실 확 들어간 게 뭐 유책 사유가 되진 않잖아. 않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뭐 너무 오버한 거야. 진짜 어떤 대역하는 써가지고 아니면 자기 옛날에 아는 저기 한 달에 건너두고 남자 사람 친구 한 명 해가지고 남편 보는 데서 괜히 팔짱 딱 끼고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남편 눈에 띄게 만들어 남편이 이걸 찍었네. 그러면 이혼소송 들어오죠. 그런 건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만에 하나 아내분이 진짜 맞바람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건 철저히 숨기시고 별도로 그렇게 행동하시라. 그럼 미치는 거야. 적어도 돌아오게 하진 못하지만 아내의 희소성의 가치는 확 올라간다. 그쵸. 아내를 함부로 못 대한다. 끊임없이 경계하고 의심도 하면서 간보기 시도한다. 카톡을 내가 하면 씹었던 인간이 자꾸 말 시킨다. 그런 환기효과는 있다. 그러니까
하려면 그렇게 하시라. 네. 예.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드시 상가자 치면서 네. 일단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씨 센터 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